네,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6화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또 한 번씩 인사를 하고 갈게요. 저부터 소개하자면 오늘도 저는 오늘 소셜 디자이너 황희도라고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새로운 분이 계신데요. 지금 류찬우 님이 자리를 비우셨죠. 그래서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 이분 이야기가 좀 굉장합니다. 제가 그 노무현 재단에서 청년 리더십 과정 같이 듣는 분인데 저번 워크숍 때 짧은 이야기를 좀 들었었어요. 근데 얘기를 나눠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길을 걸어오신 분이라서 오늘 방송이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됩니다. 막 부담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부담되실 것 부담 같아요. 정말 기대됩니다. 네, 이거는 정말 끝까지 들어보셔도 돼요. 네, 부담 드리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네. 네, 소피님 한번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황희드님만 믿고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 이렇게 부담을 주시면 저는 김소피라고 하고요. 네. 현재는 그 힐데아 소피라는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나온 책은 없습니다. 나올 예정이죠. 나올 예정이고 지금 그 책을 쓰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출판사 하는 와중에도 그 2달 전에 팟캐스트를 하나 친구들이랑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이따 소개를 조금 해드리지 싶은데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따가 자연스럽게 벌써부터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왜 또 출판사에 하게 됐는지 막 이런 과정들을 들으면 진짜 재밌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약간 좀 희한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되게 희한한 길이요? 그러니까 사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막 공부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좀 길들여지는 삶보다는 제가 봤을 땐 되게 신기한 길 처음 봤거든요. 이런 분. 다이나믹한. 다이나믹한. 그래서 매력이. 오늘 되게 기대가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네. 부담을 아주. 네, 다음 달타령님. 네네. 네, 반갑습니다. 달타령입니다. 네, 죄송한데 이게 부착된 거예요. 이거 오늘 거 딱 붙는 느낌인데. 네, 오늘 좀 이런 네. 느낌. 좋아요. 아니 그 혹시 뭐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끝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네, 땅땅님. 안녕하세요. 땅땅입니다. 네, 땅땅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 조절하시고요. 네. 아무튼 땅땅님도 이러고 끝이에요. 네,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 한 주간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저는 그 민식이법이랑 하준이법이 지금 이제 16개 민생법안이 우선 통과가 된 상황이고 굉장히 지금 이걸 또 들으실 때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를 정도로 진짜 막 하루에도 엄청나게 막 이런 내용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국회가. 되게 어떻게 보면 보시는 분들도 되게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도 이제 좀 자연스럽게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달타령님은 뭐 하세요 지금? 지금요? 네, 혹시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눈부셔요. 그러니까 뭔가 오늘이 이 선글라스가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나중에 시간 나시면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글라스가 매주 바뀌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좀 특별한가 봐요. 왜냐면 맨날 똑같은 거 하고 오는 거 아니냐고. 뭔가 좀 달라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약간 영화관에서 4D 그 볼 때 영화 그 있잖아요. 그 선글라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뭐 어떠셨어요? 저는 특별한 거 없이 이제 수요 집회에 나가고 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했던 이슈에 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업데이트 되는 내용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땅땅님. 헷갈리시죠? 한두 번이 아닌데 이거. 저는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술자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계속 술자리 가고 지금 한 4일 내리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조절을 조금 해서 네, 먹으려고요. 직장인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요즘도 직장에서 자꾸 술 권하는 사회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요즘도 많나요? 아니요, 요새는 솔직히 말하면 잘은 없는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술을 막 권하고 이런 분위기보다 자연스럽게 다 이제 먹기 시작하면 이걸 또 저는 눈치 보여서 그냥 먹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데 그냥 딱 한번 쳐다보면 괜히 그냥 술잔 들게 되는. 네, 그쵸. 그렇거나 은근한 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안 먹어? 약간 이런.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고 대신 이제 어르신 분들이랑 술을 먹으면 확실히 조금 권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땅땅님 평소에 술을 좀 안 즐기세요? 저는
즐기시죠. 원래 제 얘기를 즐기십니다. 혹시 다른 말씀하실까봐 포장하려고 제가 지금 네, 그냥 즐기시고요. 저는 나쁜 게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즐기는 편이었는데 이제 일 시작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먹으면 맛있지 이게 또 불편한 자리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는 술이 잘 안 취하더라고요.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긴장하고 먹고 하면은 잘 안 취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이런 긴장한다는 사회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이런 술로 인한 범죄는 또 되게 형량이 낮다든지 이런 거 전 문제 많다고 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중에 한번 저희가 자세히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좋다. 예. 혹시 소피님은 술 좋아하세요? 저 뭐 싫어하진 않는데 좋은 술 좋아합니다. 좋은 술? 술. 비싼 와, 술. 전문가분 아니세요? 와 대박. 네. 좀 어떠셨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지난주 뭐 했어요보다는 좀 어떻게 오늘 좀 어떤 말씀을 좀 해보고 싶으세요? 뭐 일단 살아온 얘기 하라고 하시니까 살아온 얘기 좀 하고 저의 책 소개도 좀 하고 싶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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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되게 저 진짜로 이 다들 들으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재밌어 하는지 그러니까 궁금하다. 네, 진짜 부담 주진 마시고요. 지금 되게 부담을 주신 것 같아서. 네, 농담입니다. 아무튼 네. 일단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을 보면 진짜 가관이다. 이번에 심재철 원내대표, 네. 그다음에 김재원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 그거 보면은 과거가 화려하더라고요. 예, 심재철 원내대표는 유시민 이사장님과도 또 그쵸, 그런 그 인연이 있죠. 인연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분은 술 얘기도 나오는데 왜? 김재철 그분은 또 김재원, 술로 또 논란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와, 저기는 그때 류찬호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여기는 황나라인을 또 어떻게 보면 네. 뛰어넘는 사람이 항상 있다. 맞아. 인재풀이 인재풀이 화려하다. 역시나 처음부터 그냥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죠. 지금 하는 거 보면. 근데 아무튼 맞아. 그런 이야기도 좀 이따 자세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첨언하면은 저 심지어 맞췄거든요. 원내대표 이제 4명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맞췄어요. 왜냐면 선물 받았어요, 그래. 네, 그냥 맞추는 내기를 거야? 하셨어야 되는데. 4개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하여튼 자유한국당 특성상 절대 뭐 이번에 재선 의원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분보다는 차라리 좀 무게감 있는 사람한테 갈 거다. 왜냐면 자유한국당 딜레마에서 못 벗어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대신 심재철 의원도 5선이잖아요. 5선이고 그리고 정책위의장 대신 김재원 의원님도 친박 의원의 대표 분이시니까 이제 뭐 쇄신은 솔직히 물 건너간 셈이죠. 자유한국당. 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석하는 게 거의 틀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엄청난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보내면서 영혼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너무 소리 시끄럽게 하면은 또 듣는 그리고 분들이 불편하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오늘 또 되게 중요한 기사들이 좀 많이 쏟아졌는데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네. 공주대 윤리위원회 결정 존중하는 게 헌법 정신이다 이러면서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게 결국엔 드러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 보인다. 인정하지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사실상 삼성 얘기들이 지금 중간중간 되게 조용히 쏟아지고 있고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사도 조금 나왔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도 삼성에 대한 내용을 안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그렇게 겨냥하다가 그게 지금 청와대로 또 넘어가서 제가 아까 전에 영상 또 올린 게 고민정 대변인 네. SNS 글 보면서 되게 뭉클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올리셨어요? 저 못 봤는데. 이번에 수사관, 그러니까 함영 수사관련해서 돌아가신 수사관님에 대한 얘기를 갖고 언론이 난도질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자꾸 이제 자기들 제가 이따 그 얘기할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기대되네요. 아무튼 네. 그런 내용들 보면서 이 언론과 검찰의 개혁에 정말 목소리를 항상 내지만 요즘 들어서 진짜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 막 되게 분노도 생기면서도 정말 때로는 또 무기력함을 느끼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변하는 게 없구나. 네. 하지만 외쳐야 된다.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원래 저희가 처음에는
이 여보세요를 먼저 보고 갔는데 음. 오늘은 또 네, 부담 없는 네. 게스트, 특별 부담 게스트. 없는 특별 저의 게스트, 첫 특별 게스트. 네, 첫 특별 게스트, 아, 네. 엄청나게 기대되지만 네, 부담은 갖지 않는 그쵸, 그쵸. 에란님의 30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왜 오, 30 다이어리냐? 네, 다이어리요? 30 다이어리. 왜 30? 그런가는 직접 들어볼게요. 아무튼 네, 한번 부담 본격적으로 100배. 들어보겠습니다. 음. 네, 이러면 음. 이제 시작하시면 되는데 에란님의 30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네, 소피님의 30 다이어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좋아요. 정신 죄송합니다. 차리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편집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피님의 이거 몇 분이야? 49분. 네 소피님의 30 다이어리 네, 네. 네, 왜 웃으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네 소피님의 네. 30 다이어리 한번 들어볼 예정인데요. 직접 한번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왜 30 다이어리인가요? 아, 상공 다이어리. 상공 다이어리가 뭘 것 같으세요? 뭔가 30 네, 30. 저 딱 그 생각했는데. 나이가 30이거나 아니면 약간 30가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이런 거. 오. 아, 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혀 아니어서 네. 놀랐네. 돗자리 깔라 그러려 했는데 다시 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아무튼. 아,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많은 음. 분들이 30대라서 네. 상공 다이어리 아니냐 하시는데 음.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긴 해요. 음. 근데 그 상공 다이어리라고 이름 짓게 됐던 게 이름 짓는데 항상 어려움을 겪지만 음. 그 세 명이 지금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진짜요? 그래서 우와. 세 명이서 공유하는 음. 오늘의 이야기 이렇게 어. 해서 그렇죠. 네. 세 명이서 공유하는 네. 오늘의 네, 이야기. 네, 오늘 네, 네. 있었던 일상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뭐 현재 시사 뉴스 뭐 아. 이런 걸 좀 다뤄보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으나 뭐 아. 그거는 꿈이고요. 지금 아. 현재는 그 3개월 전 뉴스를 좀 되돌아보는 음. 코너를 3개월이요? 하고 있어요. 네, 네. 3개월 전에 아. 뉴스. 너무 호흡이 길지 않아요? 3개월이면? 그게 너무... 그걸 노리는 거죠. 아, 진짜요? 네. 우와. 이게 왜냐- 예, 말씀하세요. 너무 이제 오늘 뉴스가 오늘도 되게 앞서서 네. 뉴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음. 사실 이걸 다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쵸. 근데 한 달 정도, 2달 정도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이런 뭐 사건의 윤곽 같은 것도 좀 보이고 아. 그 사람들의 반응 같은 것도 한번 다시 볼 수 있고. 괜찮네요. 네. 그리고 진짜 이게 잊혀졌던 것들을 한번 또 어떻게 보면 다시 상기시켜 줄 수 있고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 네. 맞아요. 이걸 아이디어를 얻은 게 그 3개월 전 뉴스를 다루는 잡지가 해외에 있어요. 아. 네. 진짜요? 네. 우와. 그래서 이 아이디어 되게 괜찮다. 매체 이름 여쭤봐도 되나요? 매체 이름이 어렵던데 딜레이드 뭐 어쩌고 저쩌고 아, 이렇게 돼 있는데 딜레이드 딱 그 딜레이드. 영단어로 딜레이드. 짧지만 궁금하신 짧은 분들은 영어. 딜레이드 뭐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네, 3개월 딜레이드. 네. 그 오늘 소피님이신데 네. 이게 본명은 아니시죠? 네. 뭐 네. 네, 아니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일단은 제 이름을 뭐 밝혀도 상관은 없는데 네. 저랑 동명이인의 유명한 작가분이 계셔가지고 일단은 제가 책을 내고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가다 보니까 너무 유명하신 분과 이름 겹치는 것보다는 다른 이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뭐 김시민 막 본명 이런 거? 아니, 제가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소피로 활동하시는데 다른 그 나머지 두 분도 뭔가 그 이름이 좀 인상 깊었거든요. 네네네. 네, 활동 이름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출판사 이름이 힐데와 소피인데 네. 힐데 어이 네. 어이네. 어. 힐데가 있고 상공 다이어리 같이 하는 친구 중에 요룬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요룬? 예. 요룬. 이름 다 뜻이 있어요? 소피, 요룬 이런. 엄청난 뜻이죠. 네. 지금 땅땅님만 잘 모르시는데. 되게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네. 맞아요. 아, 저희가 사실 미리 좀 듣고 땅땅님 네. 일부러 이렇게 한 거니까 네. 맞아요. 막 안 친한 거 아니면 뭐 이럴 수 있는데 네. 저희도 그냥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미리 이제 저는 사전에 좀 들었어요. 나머지 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되게 철학을 이렇게 이렇게 전공도 하신 거죠. 네, 전공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와. 철학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노무현재단 그 워크샵 때 제가 이분 막 뵙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결국엔 그 철학과도 이어진다고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이미 설명해. 아니 아니 책 제목이랑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네네네. 네. 이렇게 자꾸 하실 거예요? 아니지. 잘못했습니다. 네, 제가.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마 좀 철학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소피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아. 이게 소설인데
그 철학을 좀 입문용어로 가르쳐주는 내용의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음. 등장인물이 소피도 나오고 힐데도 나오고 요룬이도 나와요. 그래서 좀 재밌게 차용을 한 거죠. 그리고 힐데와 소피라는 출판사 이름을 갖게 된 것도 사실 힐데와 소피가 그 책을 보시면 아는데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 대표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단데 그냥 힐데와 소피 이렇게 소피의 세계를 차용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정하자. 이렇게 그죠. 벌써부터 막 궁금하지 않아요? 네, 무슨 너무- 얘기를 할까? 너무 재밌을 신기하다. 것 같아요. 또 아까 제가 또 들었었어요. 시험과나 막 이런 거 좀 들었는데 네. 또 되게 재밌습니다, 사실. 저도 막 어. 끝까지 들은 건 아닌데 코 먹지 마시고. 아니 실제로 그 걸어오신 길이 진짜 특이하다 했잖아요. 그 세계도 이렇게 돌아다니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여행은 세계 여행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쑥스러워가지고 그거는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네. 한 7개월 정도 다녀왔었고요. 아. 그 전에 이제 철학과를 가게 된 경위가 있는데 예. 철학과는 사실 저는 정치외교학과나 북한학과 가고 싶었거든요. 북한학과 네. 그 전국에 2개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 네. 북한학과 가고 싶어 했거든요. 진짜요? 그럼 나중에 카톡으로 하시죠. 네, 아무튼 네. 네. 뭐 제 인생사가 조금 나오는 얘기인데 네. 그 제가 공부를 이제 고3 때 공부를 끝마치고 백범일지라는 책을 잘못 읽어가지고 왜요? 왜 잘못 아. 읽은 거예요? 아니, 잘 읽은 그래서 걸 완전히 수도 빠지게 있죠. 됐다. 네. 이제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네. 이게 인지하게 되면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잘못 읽어서 아, 하필 네. 그 시기 때. 네. 뭔가 이제 어쨌든 우리 공동체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이제 테마를 통일로 정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통일에 좀 일을 하고 싶으면 북한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북한학과 지망한 게 다 잘 안 됐어요. 진짜요?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재수하면서 읽은 책들이 철학책이었던 아. 거죠. 우연히. 예. 그래서 철학에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철학과를 가게 됐어요. 아, 진짜 신기하다. 사실 저는 철학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네. 그런 편견이 너무 싫었어요. 뭐냐면 철학과 가면 돈 되냐? 이 음. 질문부터 나오죠. 그거 배워서 뭐 했을래? 네. 근데 저는 이 삶에 철학이 없는 그 이런 이야기들은 되게 공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되게 막 이야기를 듣는데 뭐 세계 여행이라든지 이런 게 뭐 세계는 되게 거창하다고 그러니까 느끼신다고는 하셨지만 저는 되게 그 깊이 있는 청년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여행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 속에 깊이를 느껴보면 이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여행 몇 개국을 다니셨어요? 많이 다닌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여행 다닌 나라들이 조금 많이 안 가시는 나라들이긴 했어요. 뭐 몽골이라든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또 인도도 한 2달 정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냈었죠. 네. 근데 그 제가 듣기로 인도나 몽골 이런 데 가면 진짜 막 인생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곳이라고 막 유명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네네네. 진짜 그래요? 가면? 일단 이제 몽골이나 인도는 완전 한국의 지형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것 자체로 세계가 진짜 넓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채식 커뮤니티에 있었거든요. 네, 인도 남부에 오로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네. 거기서는 거의 채식을 해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이제 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진짜 되게 좋았죠. 다이나믹하다. 네. 이게 책으로 나오는 건가요? 이 경험담과 이야기들이? 아니요. 이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 기억 속에만. 아, 진짜. 근데 위험한 나라라고 막 하는데 그쵸. 그래요, 사실? 어땠어요? 뭐 어떻게 하면 위험할 수는 있는데 저는 계속 이제 같이 여행하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위험하다고 느끼진 못했어요. 근데 아까 그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시고 여행을 간 거라고 전 들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 꿈은 꾸고 있잖아요. 나 퇴사하고 여행이나 가야겠다. 맞아. 생각은 하는데 실천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다시 뭐 돌아가지 못할까 봐. 혹은 그 과정이 또 어쨌든 엄청난 도전인데 그 과정에서 좀 느끼셨던 것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아마 조금 여행에 관심 가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 엄청 생각보다 많아요. 페이스북에도 막 이렇게 유명 인플루언서로 되신 분들도 많고 여행에 미치다 페이지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여미.
거기 오는 영상들은 거의 뭐 세계 일주 막 한두 번씩 하신 분들 네, 그런 거니까 그분들 블로그도 많이 보고 네, 꿈나무를 이제 잘하는 거죠. 근데 그 꿈나무가 왜 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단 직장에 대한 매너리즘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음. 다른 세계에 대한 동경도 좀 있었는데 제가 제 철학을 한 것처럼 성격상 이제 왜 밖으로 잘 나다니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내 뭐라고 하죠? 내적인 인간? 내적 내면 내면 세계.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마침 이제 저랑 여행 갔던 친구가 이 젊었을 때라도 하루 빨리 여행 가는 게 더 이익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해줘서 그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그러면? 2017년에 갔으니까 한 3년 전? 이네요. 네. 네. 27? 네, 저 그래서 연도 공개하면 이게 막 나이가 또 그러는데 그 가장 좀 추천할 만한 나라 혹시 있을까요? 저는 몽골 되게 좋았고요. 오. 그리고 키르기스탄도 좋았고 그리고 어디가 또 좋다고 해야 될까요? 다 대한민국? 근데 스타일이 다 달라서 맞아, 다 맞아. 좋아하실 나라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그 회사 다니다가 이제 가시게 된 거잖아요. 네. 왜 근데 무서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까 희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다니고 여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공부하고 싶다. 근데 끝나고 나서 여행 끝나고 나서 나 그럼 이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서울 수 있는데 그런 건 없으셨어요? 후회나 뭐 걱정되거나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이 좀 덜했던 게 제가 이제 회사를 나오면서 그 여행을 가게 됐지만 다시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난 이 정도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니 그 뭐 대단한 회사가 아니라 그냥 멋있다. 북한 이탈즘이 돕는 비영리 단체인데 아. 워낙 저를 좋게 봐주셔서 진짜요? 여행 갔다 와서도 다시 와도 돼 이런 와. 말씀하셨었고 와. 그리고 제가 어차피 큰 돈 벌려고 뭐 인생의 목표를 잡고 이랬던 사람은 아니어서 여행 갔다 와. 와서도 뭐 작게나마 할 일은 있겠지. 대신에 여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나의 인사이트가 더 중요할 것 같다 우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이걸 들으신 분들이 되게 궁금한 게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나라를 보고 온 상황에서의 대한민국 약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구나. 진짜요? 네, 그쵸. 사실 이게 또 보는 사람에 따라 맞아요. 관점에 맞아요.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하나만 꼽아보자면 왜 좋을까요? 일단은 개발도상국 이런 데도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치안이라든지 위생 시설 이런 것도 잘 안 된 데가 많아요. 특히 몽골 같은 데 가면 그런 거를 뭐 여실히 느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나라마다의 특색이겠지만 한국은 지금은 뭐 살만한 나라긴 하잖아요. 물론 이제 개인의 성취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얼마 전에 책에 팩트플리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네. 1, 2, 3, 4단계로 나라를 나누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4단계에 있는 나라니까 그런 점에서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대신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아쉬운 거. 아쉬운 거는 그런 뭐, 인프라적 문제 말고 네. 그 정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마다. 근데 한국에서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정서나 분위기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게 워낙 디지털 기기나 속도감이 제일 중요하니까 금방금방 이슈를 잃어버리고 깊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덜한 느낌? 네,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0 다이어리가 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30 다이어리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뭐 짤막하게라도. 그래서 지금 30 다이어리는 지금 한 2달 전부터 시작을 했고 되게 계속 지직거리죠. 그쵸. 왜 네. 이런 거예요? 뭐가 문제지? 네, 해도 되나요? 일단은 한번 해주시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근데 뉴스 시사만 다루기에는 저희 역량도 부족하고 바쁘기도 하니까 네. 총 3개의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뉴스 3개월이라고 이제 3개월 전 뉴스를 돌아보는 코너랑 네. 하나는 이제 그냥 잡담인데 자유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얘기하는 그 스크래블 코너가 있고 네. 그리고 하나는 월드맵 코너인데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의 나라를 주제로 잡아서 그 나라에 대한 전방위적인 얘기, 네. 나라 관련된 콘텐츠 이런 거 소개하는 걸로 한 달에 3번
네, 올리는 것을 목표로 지금 팟캐스트에. 네, 송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엔 따로 안 올리시나요? 네, 유튜브는 아직은 안 올리고 있고요. 팟캐스트, 팟빵, 오디오 클립 이렇게 네, 들으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30 다이어리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나중에 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되게 궁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길게 뭐 계획을 잡고 있는 건 아니라서요. 일단은 준비하고 있는 책을 진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사실 더 일찍 책을 만들고 싶었는데 네. 계속 쓰다 보니까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계속 교정하고 있는 작업이고 내년 1, 2월 안에는 책을 내는 게 목표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책이 나오고 나서는 그 책을 가지고 좀 많은 분들과 만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들 뭐 네. 나눌 수 있는 자리 어. 많이 만들고 싶어요. 네. 그 책이 돈이 사실 제작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펀딩 같은 건 따로 안 하나요? 네, 펀딩도 할 예정이고요. 책이 사실 돈이 많이 들다기보다는 네. 사람을 많이 갈아 넣어야 되는 작업. 네, 아. 작가나 뭐 편집자나 뭐 디자이너나 다 이제 사람이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신경이 많이 쓰는데 그 뭐 지금 같이 작업하는 힐데님하고 저가 네. 그냥 뭐 재미든 뭐 성취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만들고 있으니까 네. 근데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목표보다는 그게 더 큰 거죠. 자아실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돈도 많이 벌면 좋겠지만 일단은 주제가 주제인지라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하고 나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책이라도 나왔으니라는 이제 성과 네, 그걸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바로 구매해서 읽고 이런 걸 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깊이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또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하러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도 어쨌든 그 의견도 존중하는 입장에서 되게 다양한 이 의견을 뭔가 저희가 같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게 앞으로도 저는 이런 활동 정말 지지를 하고 어쨌든 그 30 다이어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 네. 주제는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핸드폰 이거 네. 비행기 모드 혹시 안 하세요? 그냥 꺼버릴까요? 노이즈 때문에. 했는데. 저도 나도 비행기 모드 했는데. 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한번 꺼버리고. 아무튼 잠깐만요. 네, 그 다음 주제는 달타령님의 멱살잡이를 하려고 하는데, 네, 잠시만요. 할 때마다 웃겨. 이거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되게 주제는 아날로그적인 방식. 네, 달타령님의 멱살잡이 코너인데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해 오셨죠? 예,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소개드렸던 문희상 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업데이트 개념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예,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문희상 안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와 그 이제 기금을 마련함에 있어서 화해치유재단에 남은 60억을 포함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전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안이 이제 이번 주 들어서면서 나왔는데 최종안에는 그게 다 포함되는 것으로 또 나왔더라고요. 지금 국민청원에도 올라가 있는데 좀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많이 서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땅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게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 네, 거예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께 그 모은 자금을 이제 배상금으로 드린다 이거인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한테만 이거를 드리는 걸로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빠져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걸 다시 포함시키는. 네, 근데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도 이거를 되게 반대를 하고 계세요. 왜요?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계신 예, 거예요? 이게 그때 저번 주 말씀하신 예, 맞아요. 이게 그 원래 피해자 중심주의로 이제 피해자분들과 미리 사전에 협의 같은 것도 없고 제대로 된 사과 같은 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원래 계속 주장하시는 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쉽게 저번에도 한번 똑같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쉽게 말하자면 네. 진짜 그냥 돈 먹고 떨어져 이거잖아요. 그 발상이 굉장히 진짜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이러면 됐지라고 하면서 그런 여론이 또 생겨났어요.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뭘 더 해야 돼? 어디까지 해야 돼라는 의견을 보면서 정말 황당해갖고 말이 안 나는데 이게 진짜 당사자들이 그 진정성 있는 어떤 사과를 원하고 하는 건데 그걸 돈으로 메꾸겠다는 거에 누가 거기서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여론이 나오는 게 정말 우리나라 국민이 맞나? 이 정도로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달타령님이 유튜브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는데 네. 이 내용을 좀 더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제 네. 혓바늘이 나갖고 발음 자꾸 새네요 이게. 왜요? 근데 피곤하세요 요새? 요즘 한 2~3시간밖에 못 잡니다. 어. 네, 아무튼 그래서 그만큼 알릴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가 네, 알림이 유튜브 항이도 알림이 있고. 항이도 구독 부탁드리고. 근데 아무튼 진짜 제가 너무 이걸 다루다 보면 진짜 흥분을 안 할 수가 네,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자료 서칭하고 하다 맞아요. 보면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싶은데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오가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청원을 해야 되는데 국민청원을 또 사람들이 또 외면을 하게 되잖아요. 당장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런 지점에 대해서 소피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사실 나라와 나라의 문제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은 저도 그 위안부 할머니 분들의 그 감정이 좀 고려되는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면 좋겠네요. 그죠. 사실 이 나라와 그 개인 간의 어떤 이런 문제일 수 있지만 나라 간의 문제로 지금 이렇게 논의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쨌든 또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목소리가 이제 아예 배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정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네. 땅땅님.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쵸. 또 그래서 나라와 되게 연결이 굉장히 되니까. 아쉬웠긴 한데 어쩔 수 없는 네, 인권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네.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도 이제 충분히 저희가 계속 그 과거에 이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 분들께서 목소리를 많이 내셨는데 저는 정말 이게 무섭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살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진짜 생생하게 증언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외면을 했는데 지금 진짜 한 분 한 분 돌아가신다는 기사가 뜰 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시간이 지난다고 일본이 갑자기 심지어 그때는 본인들이 그 직접 이해 당사자도 아니잖아요. 또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과연 사과를 할까? 물론 뭐 그런 사람이 언젠간 나올 거라는 기대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게 언젠가는 하겠지. 되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네. 흥분을 해야 된다 이건. 네. 물론 모든 게 흥분한다고 다 이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분노를 자꾸 억누르려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런 네. 얘기를 하고 나면 뭐 생방송을 제가 개인 유튜브 할 때도 너무 흥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합리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신 거고 대다수의 국민은 진짜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표출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또 결국엔 정치권도 그런 여론을 무시를 못하는 게 또 정치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냉철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일본하고 얘기할 때 어떤 명분으로 얘기하냐는 거죠. 다 국민들 봤는데 봐라 지금 뭐 잠잠하지 않냐. 그 잠잠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달타령님이 앞으로 잘 많이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네. 인터뷰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분들의 직접 목소리를 저희가 진짜 들어야 될 분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담도록 저도 하고 있는데 인터뷰 잡는 게 좀 현실적인 문제여가지고 지금 네. 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수요 집회도 매주 네, 나가시는 매주 거죠? 지금 나가고 있고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했고요. 네. 네. 지난주에 처음 해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맞아요. 처음이라서 별로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아, 제가 하는 게 그냥 좀 어색했어요. 어색하고 어떻게 보면 새날에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그래도 지금 6화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선 또 다른 처음 하는 건데 그쵸. 좀 어떻게 다른 느낌이에요? 뭐가 다른 느낌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거기에는 여기 땅땅님과 황희두님이 없고요. 소피님은 빼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소피님도 오늘 곧 같이 근데 가시나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지금 소피님을 언급을 하면 이 자리에 안 계신 유찬우님이 너무 서운해할 거기 때문에. 근데 찬우님을 언급 안 했어요. 근데 웃긴 게. 찬우님 제 눈앞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땅땅님과 아, 황희두님이 현실에 안 최선을 계셨다. 다하시네.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네요. 네,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찬우님. 찬우님 자리 막 약간 아니 근데 왜냐면 네. 소피님 얘기가 저 너무 궁금한데 또 우리 찬우님이 또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이 바로 올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 어떤 거냐면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거에 있어서 좀
좀 다양한 각도를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거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목소리보다는 좀 무대를 많이 비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사실 찍을 때는 제가 열심히 찍는다고 찍었는데 잘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좀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 좀 이제 보시는 분들 좀 관점을 많이 생각해가지고 다시 오, 해야겠다 진짜 이런 소통을 생각을 하겠다 약간 요런 의미인가요? 네 근데 그런 게 필요할 것 무대만 같아요. 비춰드리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무대가 네.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마 의견이 지금 요 새날 코너도 마찬가지고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본인의 시각들을 이제 의견을 주시니까 네네. 그 지점에서 달타령님이 맞는 걸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좀 놀랬던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날 저도 같이 갔어요 지난주에. 갔는데 제가 보통 생방을 하면 좀 많이 보실 때는 막 뭐 2, 3천 명도 보실 때도 있고 보통 이제 1,000명은 보통 넘게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갔는데 수요 집회에 라이브가 150명을 못 넘었어요. 물론 이제 점심 시간대이기도 하고 네. 약간 그 사전 예고나 이런 게 좀 많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좀 되게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0명은 솔직히 뭐 바라지도 않았고 적어도 한 500명은 좀 이상 보셔야 그러니까 이만큼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관심이 없구나.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막 구독자분들이 잘못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그냥 저 또한 마찬가지일 거고 네. 나 또한 과연 그 시간에 그런 걸 봤을까 음. 생각해보면 저도 솔직히 말하면 외면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이런 얘기 나오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인식은 하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는. 네.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쨌든 할머니 분들께서는 점점 더 건강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시간이 없다. 저는 그 지점을 달태령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좀 주위에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네.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확 네. 와닿네요. 네. 근데 지금 또 할머니분들께서 이제 건강도 점점 악화되시고 나이도 들어가시는데 이제 할머니분들에 대한 또 가짜 뉴스를 또 퍼뜨리는 분들도 계시고 뭐라고? 근데 가짜뉴스 거기서 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듣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 할머니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진짜 피해자가 아닌데 뭐 진보 쪽이나 아니면 뭐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세력이 할머니를 피해자라고 거짓으로 해서 연기를 시킨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돈이나 정치나 뭐 이런 걸로 엮여 있다는 식으로. 네. 갑자기 그래서 네. 그런 게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제 채널이나 아니면 새날에서 그런 뉴스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디스인포메이션이죠. 뉴스가 아니고 그런 거는 그쵸. 네, 뉴스라고 할 가치도 없는 그런 정보들인데 헛소리예요 그냥 진짜. 네, 근데 극우 쪽에서 그렇게 그것도 많이 아니고 제가 알기론 자칭 진보라고 하던 사람도 그런 얘기를 떠드는 걸 봤어요. 헉? 진짜 제가 그거 보고 기가 차가지고 왜요? 누군지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지금은 좀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절로 본색을 드러낸 거죠. 진짜 이게 진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생각이 다르고 보수가 나쁜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거를 자꾸 당당하게 떠드는 걸 보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참으면 안 된다. 근데 결국에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걸 단순히 보고 이제 뭐 이렇게 댓글 남기고 끝이 아니라 주변에 좀 알려주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맞아요. 참 너무 답답한데 소피님이 그 이제 팟캐스트 이거 하시잖아요. 아까 그 30 다이어리. 갑자기 그런- 훅 들어오시네. 원래 약간 멍하다 싶을 때 한번 들어가거든요. 그 예. 30 다이어리 하시는데 예. 요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시면 어떨까? 그 1시간 전후로 좀 방송하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다양한 주제를 봤었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도 한번 이제 청년의 관점에서 또 네. 다양한 세 분의 뭐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계획 있으세요? 제가 근데 지분이 되게 적은 방송이라 진짜요? 웃음소리 얼마예요? 이렇게 많이 나오시죠? 얼마 정도 돼요? 네. 한 명당? 저 한 30% 될까요? 힐레와 요루님이 이게 하드 캐리. 되게 말을 빨리 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시는 스타일이라 좀 중간중간에 겨우겨우 들어가고 있는데 네. 근데 뭐 재밌어요. 네, 같이 얘기하는 게 재밌고 위안부 문제도 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네. 그 수요 집회도 한번 가실 의향 있으신가요, 다들? 전 오세요. 있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모시기로 했어요. 같이 가서. 아 진짜요? 네, 섭외를 한 달 전부터 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안 가고 있네요. 나중에 그 네. 같이 가셔서 그 생생한 현장, 그러니까 그 저도 가면은 그런 의견도 들었어요. 뭐냐면 좀 워딩이 좀 세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막 왜냐면 이 네네. 남성이 솔직히 말하면 전쟁도 그렇고 이 되게 민감한 주제잖아요. 이게 또 그쵸. 남성들이 어쨌든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결국에 막 침략도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워딩이 좀 세서 그게 또 불편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게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좀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 개인으로서 그 한 여성으로서 그 할머니분들이 살아오셨을 때 네. 의도치 않게 자꾸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닌 피해를 받으셨던 거를 초점을 맞춰보면 절대로 이제 그게 딴 길로 새지 않는 것 같은데 자꾸 그 다른 데에 그 프레임을 누가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음. 새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그것도 다뤄주시면 안 돼요. 그 이영훈 교수 전 서울대 교수 네. 그분이 반일 종족주의 네. 그거 쓰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안 그래도 이 찾아보다 보면 그 책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그쵸. 인터넷에서도 마치 그게 정말 진짜 사실인 마냥 그런 걸 믿으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고.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되게 그런 좋은 학교의 교수라는 사람이 교수님이라는 게 참 저 그때 그거 베스트셀러 1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그거 보고 사람들이 어이없어서 그냥 궁금해서 샀나 보다 이렇게 음. 생각했어요. 그 사람 그 명예교수 그 사기쳤다 걸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음. 그 그거 기준 안 되는데. 네, 맞아요. 아니 진짜 뭐 다 사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음. 그래프도 다 조작됐다 걸리고 이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사람이 자꾸 그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저 진짜 생각 다른 분들 존중하는데 그렇게 그걸 갖다가 혐오나 이런 걸 갖다가 돈을 버는 사람들 혹은 본인의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런 걸 팔이를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개인적으로 그 역겹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사실 저도 항상 뉴스 찾아보면서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매주 집회 나가고 하다 보면은 사실 당연히 지쳐요. 감정적으로. 왜냐면 매번 분노를 하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또 뇌라는 게 항상 계속 피곤하다 보면은 이거를 좀 희석시키고 지우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아까 희두님 방송에서 집회를 하니까 150명밖에 안 봤다. 평소에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봐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지점이 지치고 이제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의뢰하시니까 그런 거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네, 그런 점에서 이거를 좀 예술적이나 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전시 이런 걸로 풀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여성인권 위안부 특별전이 개최가 돼요. 그래서 이게 12월 9일부터 27일까지 동탄 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나중에 가서 한번 유튜브로 영상도 한번 올려보고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데 가서 좀 한번 구경도 해주시고 좀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앞장서서 목소리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음. 힘드시다고 하셨잖아요. 그 정신적으로. 네. 근데 그럴 때는 좀 그래도 환기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제 경험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게 계속 쌓이고 하면 인간인지라 진짜 말 그대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네. 계속 오래 하실 거니까 조금씩은 환기시키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좋은 것도 보고 저를 환기시켜주세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웃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네, 달타령님의 멱살잡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박수 자기가 치는 걸로 합시다. 그냥 끝나면 나 진짜 정말로 이거 치고 나면 한 3초간 멍해요. 현타오죠. 나 뭐 하고 있지? 본인이 끝나면 알아서 네, 이렇게 제가 멘트 끝내면 박수 쳐주세요. 아무튼 네, 그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앞에서 했어야 될 주제인데 가장 마지막에 하게 되네요. 오늘 땅땅님의 여보세요.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죠? 저는 핫한 거 하나 가져왔어요. 오. 핫한 거. 그 이번에 추미애 의원 네. 법무장관 됐잖아요. 예. 후보 내정 이거 다 네. 되신 거예요? 네. 아, 아니 이제 청문회는 남아 그쵸, 있는데 그쵸. 네. 그쵸, 거의 뭐 된 거죠.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 의원님? 추미애 장관님? 네. 저는 그 영상으로도 한번 몇 차례 좀 다루긴 했는데 그 판사 출신의 굉장히 그 걸어오신 길을 보면 되게 좀 쉽게 엄두가 안 나는 그런 강성. 길이 강성 추다르크라는 게 괜히 붙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막 경찰서장과의 일화 이런 거 보면 진짜 전 되게 흥미롭게 봤거든요. 저 그런 거 좋아해서. 저 스웩이죠.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일화 몇 개. 그 경찰서장이 그 이제 추미애 판사가 그 과거에 전 전 판사가 시절, 판사 시절에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학생운동 같은 거 할 때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그 검찰이 그냥 이걸 막 압수수색
이거 한다고 한다든지 응, 응, 응. 아니면 막 되게 그 형량을 길게 해가지고 막 응, 그 운동권 사람들. 네, 응, 운동권 하시는 분들을 그냥 그렇게 잡아놓고 응, 맨날 응. 그게 음. 그냥 관행처럼 있었잖아요. 맞아. 네. 근데 거기에 막 또 반기를 들면서 응, 응. 뭐 그 어떤 기각을 한번 했었던 게 맞아요. 그 있었는데 압색 예, 그 압색을 기각을 맞아요. 운동권 분들이 많이 이제 읽는 책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리영이 책에 네. 전환 시대의 논리인가 그거 있고 예, 그거 난장이가 쏘아올리자 예, 그런 것처럼 네. 그 운동권에서 많이 읽던 책들을 압색 영장을 이제 안 그때 한 쳤죠. 100권 정도가 음, 그냥 정말 그냥 어떤 논리나 이게 없이 그냥 그걸 갖다가 그냥 책 리스트를 해갖고 그걸 올리니까 그걸 그냥 이제 당연한 건데 그때 분위기에선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기각하니까 경찰서장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그러니까 조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형사들이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항의 전화했더니 그거는 이제 나한테 전화할 게 아니라면서 아무튼 되게 당당하게 나셨더니 맞아요. 또 선배 은사였나요? 아무튼 되게 그런 분께서 그러니까 판사님께서 이거는 무슨 일을 했길래 저렇게 아버지 뻘인 그 경찰서장이 분노했냐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찰서장이 와서 사과도 했다. 뭐 이런 일화도 있는 거 보면서 전 되게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그 시절에 특히나 이게 뭐 그 여성으로서 그때 당시엔 더 어떤 억압된 사회를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시절에도 그런 거 굴하지 않았다. 그거 보면서 와, 이 멋있어. 검찰 개혁만큼은 그러니까 개인의 그 의원으로서의 걸어온 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비판하신 분도 계시고 네네. 그게 어느 정도 일리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검찰 개혁에서만큼은 정말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약간 이번에 이분 진짜 스웩 있다 생각한 게 그 첫 출근 날 이제 검찰개혁 얘기를 먼저 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꺼낸 게 검찰개혁 얘기를 하시면서 뭐 윤석열 간의 관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뭐 그건 기관 대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는데 그 멘트를 보고 아 어차피 윤석열은 내 밑에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잡겠다 잡을 수 있다 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거고 이제 저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앞으로 더 사람들이 국민분들이 신경 써서 계속해서 이 추 장관님 행보에 따라서 더 국민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제가 가져온 주제는 관련된 건데 아까 그 특별감찰 반원 그 검찰 네네네. 수사관 돌아가신 자살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네. 그 이번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제 발간한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 원인 및 대책 연구 이 보고서를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조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2004년에서 2014년까지 검찰 수사 도중 자살한 사람 몇 명일 것 같아요? 10년 동안? 글쎄요. 전혀 모르겠는데. 83명이요. 네. 수사 도중에 네, 수사 도중에. 와. 근데 해마다 이제 8명꼴로 이제 자살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자살 원인이 크게 여러 가지고 있는데 화이트 칼라 범죄 특성이 가장 많았어요. 이번에도 화이트 칼라잖아요. 근데 이게 그 화이트 칼라인 분들 특성상 엘리트층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치욕스러움을 느낀대요. 본인 이 이름의 명성의 먹칠을 하는 꼴이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검찰 수사가 압박이 되면은 본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크래치가 나고 또 이게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그 언론에서 계속해서 피해 사실 공표가 조금씩 이제 계속 새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해서 엄청난 압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이 난도질했죠 또 막 그런 요즘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재벌가 막 회장이고 막 회장님 하던 사람들도 검찰 앞에 가면 막 벽 보고 서 있으라고 막 반말한다 그러고 그쵸 그거 유명한 썰 있잖아요. 예전에 이재용 그 검찰 갔을 때 그 점심 시간 때 이제 갔는데 뭐 드시겠어요? 뭐 짜장면 드실래요? 이랬대요. 처음 얘기 안 하다 말 안 하다가 이게 이재용 같은 회장이 가서 짜장면 기다리다가 내가 짜장면 먹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하대하는 거죠. 기싸움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구나. 그 압박감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화이트 칼라 같은 지금 이 자살한 분들 중에 화이트 칼라가 72%, 그 중에서 이제 공직자가 27%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진짜 개선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셀프 개혁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네. 보고. 음. 네. 왜 솔직히 그 언론의 역할도 좀 이제 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예. 때도 논두렁 사건이 예, 있었잖아요. 예. 또 마찬가지 맥락인 것 같아요. 음. 네. 네. 혹시 뭐 눈으로 뭐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넘치는 줄 알았어요. 네,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음. 그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소피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평소에? 검찰 개혁이요? 예, 뭐 검찰과 언론과 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요즘은 정말 너무 일이 많아서 뭐부터 꼽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전반에 대해서 그냥 네. 크게 봤을 때 네. 예, 이 수년간 쌓여온 이야기들, 수십 년간. 뭐 논란의 여지는 되게 많았지만 어쨌든 조국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그 문제 의식이 좀 많이 확산된 것 같아요. 검찰이 뭔가 개혁은 돼야겠다라는 그런 상황도 많이 조성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평소에는 검찰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뭔가 이게 확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많았다. 약간 이렇게도 들리는데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개혁이 정말 끝까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결단 혹은 통치 산물 등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번 사건처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자살하신 그분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이런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그리고 이 수사가 표적 수사나 불공정한 수사, 그리고 검찰이 나를 압박하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게 좌절로 이어져서 자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이 보고서가 되게 중립적인 시각에서 쓴 거. 왜냐하면 검찰개혁이 얘기 나오기 전 2014년에 만들어진 보고서거든요. 이번 최근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뭐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진짜 네, 진짜 예, 검찰 들여다본 거네요. 검찰 수사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제일 많이 자살하는 지검이 서울중앙지검. 뭐 사건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제일 많이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걸 가장 주특기로 삼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황교안 지금 대표 아닙니까? 과거에. 네. 진짜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납득이 안 가요. 이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수가 나쁜 게 아닌데 그 보수를 자처한다는 자유한국당이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적인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앉혀놓고 무슨 그러면 계속 이제 헛발질 차잖아요. 사실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지를 하는 입장도 네, 있습니다. 지켜줘야죠. 네, 지켜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그 당의 철학이 굳이 막 어떤 구체적인 이런 어떤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법안 발의한 것들을 안 보더라도 그 자체가 전 정말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달태령 네. 네, 그래서 이걸 조금만 이제 종합을 해서 보면 네. 이 감찰 반원의 예. 이 검찰 수사관님도 자살을 할 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을 거고, 거기서도 또 일을 굉장히 잘하셨던 분이었대요. 게다가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연루된 사건에 본인이 이제 핵심 이제 수사 대상으로 오르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압박을 느꼈을 거고, 또 불안감, 그리고 가족이나 본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본인 명성 쌓아왔던 것들 모든 게 다 스크래치 나는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뭐 가족들은 잘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근데 지금 진짜 열받는 게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을 오히려 압수수색해서 그 증거 휴대폰 가져가고 그거를 안 돌려주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 저는 검찰이 진짜 썩어 빠졌다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이런 과정들이 기사로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주위에 많은 친구들은 사실 그 청년들은 네. 바쁜 건 이해하지만 검찰이 그러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좀 여전히 있어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맞아요. 특별한 사람들 갖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내부의 엘리트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사람까지도 하루아침에 그 죽음을 몰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검찰인데 어떻게 이렇게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있냐. 네. 저는 당연히 스펙 쌓고 뭐 취업 준비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외면을 하기 때문에 항상 당해왔잖아요. 난 억울하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네. 이 지점에서 달타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개혁이 자체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검찰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금 개혁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공수처나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거는 갑자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진보 유튜버들이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이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을 주제로 해서 오늘 방송하는 날이 10일인데 10일부터 12일까지 계속 릴레이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거에 좀 많이 봐주시고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네. 결국에 저도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게 뭐냐 이런 의견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추운 그 겨울 막 이렇게까지 목소리 냈는데 앞으로도 더 추운 날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까 얘기 나왔듯이 힘들고 막 짜증도 나고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최근에 이 영상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시스템을 좀 초점을 맞춰서 봤을 때 이 과거에 박상기 전 장관, 뭐 조국 전 장관 이런 분들이 눈에 티가 안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어떤 변화를 분명히 이 내부에 굉장히 많이 심어놨고 그 매듭을 어떻게 보면 추미애 지금 장관이라고 해도 되나요? 근데 아무튼 지금 네 그분께서 지금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또 끝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어느 정도 또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다 하면 또 외면해버리면 결국에 그들은 다시 뭔가를 싹을 피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 그러니까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좀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일단 이 검찰에서의 강압적인 수사와 언론과 검찰 간의 관계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2019년까지는 합산도 안 했어요. 14년까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83명. 그리고 최근 3년간은 5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약간 사람을 희생시키는 이런 구조 자체는 좀 고칠 필요가 있다. 뭐 물론 수사를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네. 언론의 피해 사실 공표도 문제가 있고요. 네. 네, 박수 쳐주세요. 아,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소피님 네. 어떻게 보면 특별 게스트로 모셔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진짜로 시간 간지 몰랐어요. 매번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처음 나오셔서. 네,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어요. 생각하다 네. 보니. 지금 다 편하게 해주시면 네. 돼요. 제가 그래서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책 주제가 통일과 관련된 거예요. 네. 책 제목이 나는 통일을 땡땡합니다. 제목이. 네, 제목은 정해졌고 네. 표지도 나왔는데 아직 내용이 정리가 덜 돼가지고 그래서 뭐 책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보통 이제 통일 관련해서 저희가 통일 교육 같은 거 받으면은 정답은 무조건 통일이라고 많이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거 동의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통일 굳이 해야 되나라는 의식도 되게 많은데요. 그쵸. 저도 되게 그 백범일지를 읽고 나서는 통일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금 같이 쓰는 친구랑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회색지대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그 상대방의 입장을 들여다다 보면은 통일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그런 입장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말미에는 이제 자신의 그 통일을 바라보는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정치 결정 가이드북, 이른바 나는 통일을 땡땡합니다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되게 기대되는데,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통일 너 반대하는 거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대화가 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까지 통일해야 돼? 막 약간 이렇게 완전 튕겨져 나가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하고, 통일을 찬성하는 친구도 읽으면 좋겠고 반대하는 사람도 읽으면 좋겠고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문제를 세팅한 게 남북관계에 대한 6가지 모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6가지 모델을 분석하신 거예요? 분석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6가지 중 하나를 자기가 찾게 되는 거죠. 진짜 기대. 책 언제쯤 나와요? 아직 몰라요? 저 사서 사인 받아야겠어요.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또 저희가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성공 다이어리도. 네, 상공다리도 많이 구독과 네, 좋아요. 네. 훈아님이 또 여기에 또 대선배님이시니까 많은 조언을 또 구하면 여기 네네네. 네. 그리고 네. 달타령님 오늘 어떠셨어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아, 네, 오늘도 너무 또 새로운 게스트가 와가지고 환기를 시켜주시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네. 네, 저도 오늘 소피님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 저는 근데 또 류찬우 군이 또 좀 보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 찬우 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찬우 군이 마지막에 챙겨주기. 네. 아니 우리 찬우 군이 네, 너무 찬우 보고 보고 싶어서 싶다. 찬우 군 빨리 오세요. 보고 싶다. 네 좋습니다. 한 25초 정도 남았는데 하시고 싶으면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 텀블벅이라는 사이트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펀딩. 주로 이제 펀딩하는 예. 사이트인데 그쪽에 올릴 예정이고 예. 뭐 텀블공? 텀블벅. 벅. 예. 아, 네. 모르신다니까 네.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그렇게 펀딩 올라가면은 희두님 통해서든 뭐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안녕. 안녕. 해보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